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오전 4시 42분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코인은 주말에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부 잡주들, 일부 새롭게 상장된 주식 코인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주말에 내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또 인내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시장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행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카카오톡 측에서 이제 제재를 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이거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사세요 파세요를 말을 좀 자정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일단은 차트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질문해 주시면 또 영상으로 답변 드리는 건 괜찮으니까 그죠? 네. 참고하시고 많이들 질문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1364원 정도로 지금 진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반등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의 반등이 조금 나왔었으면 환율이 빠지면서 엔화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9.5 정도에서는 반응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마 9원 밑으로 빠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등하면 튈 겁니다. 그래서 빅스 차트도 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되고 60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증시가 한번 조정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뭐 엄청난 조정까지는 아니고요. 브레이크 걸고 살짝 올라간 정도 수준이니까 약간의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찬스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반등했죠, 그죠? 많이 반등했는데 이번 주는 뭐 여기서 뭐 살짝 이렇게 눌리는 정도, 뭐 살짝 튀었다가 이렇게 눌려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 정도 해가지고 한 18,2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18,800 정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코인 시장도 그에 걸맞게 아마 그냥 꿀렁꿀렁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많이 올랐다가, 자, 엔비디아 많이 올랐다가 더 수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사실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빠질 거다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뭐 한 번 더 들어주고 이렇게 뭐 꿀렁꿀렁 하다가 뭐 이렇게 꿀렁꿀렁 하다가 뭐 한번 푹 빠져주면 여기서는 이제 와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연출이 나와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이때까지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100달러 밑에서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100달러 아래에서는요. 엔비디아가 나쁜 회사 절대 아니거든.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그렇지, 그치?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한 70포인트, 70달러 밑에서 이렇게 놓아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100달러도 시간이 아마 해결해 줄 거다 이 자리는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140에서 물려가지고 40% 손해보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코스피도 뭐 만지 빠졌다가 도들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살짝 이제 꿀렁꿀렁거릴 정도 존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결정은 아무래도 가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큰 웨이브가 형성되지 않을까.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 정도까지 해서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상승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상이 힘들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 여러분들께 한 템포 늦은 시황이죠. 그러니까 영상 올리자마자 반응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사실 공부용으로 돼버렸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죠? 네. 8,400만원 이야기 드리고 여기서 시황이죠. 8천만원, 800만원 금요일입니다. 8,800만원 전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가버렸습니다. 8,800만원을. 그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볼까요? 금요일 요거 8월 8일이니까 그쵸? 8월 9일날 바로 빵 슈팅 나와버리죠. 보이시나요? 8월 9일 아침 새벽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조금 어려우시니까 저희 방송을 참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한 템포 놓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 시장은 또 돌고 도는 거거든요. 결국은 조정이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1차 매수 정찰 매수 정도 가능한 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가볍게 한번 툭 들어가 보셔도 좋겠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탁 들어 올릴지, 들다가 살짝 빠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주고 이렇게 만약에 빠져준다면 여기도 땡큐고요. 그리고 들어 올린다면 여기가 땡큐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땡큐에서 배팅이 가능한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치를 조금 보고 계시는 정도 수준. 그래서 뭐 정찰 정도는 살짝 넣어보거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미증시가 살짝 조정을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비트코인 약간 선행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뭐 지금 58,000불 정도 포인트를 일단 열어두시면서, 죄송합니다. 여기를 넘어갈 때 매팅을 하는 쪽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난주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요정 반천. 그리고 만약에 53,000에서 2,000짜리 온다면 여기는 좀 단타 배팅이 조금 가능한 포인트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는 들어주고 빠지든 올리든 여기도 큰 단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예상해라, 맞춰라 라고 하면 모릅니다. 이런 지금 같은 시장은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뭐 벌금 진짜 온다 그러기도 하고, 반도체, 뭐 AI 이슈, 전쟁 이슈, 뭐 대통령 선거 등등등등등, 뭐 중국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거는 맞추기가 지금 현재는 힘든 시장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편하게 하면 되거든요. 맞죠? 편한 거 뭐 싼 거 사면 된다고. 싸고 가치 있는 거. 그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던 종목 KTNG. 이런 종목 찾아내시면 되는 거라고. 그죠? 봐봐. 10만원 넘어갔네. 네. 편안하죠. 그죠? 이런 것도 찾아내면 된다고. 그래서 막 욕심 부려서 막 들어가기에는 불편하지만, 어쨌든 이런 뭐 이슈들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상황에 맞는, 지금 보면은 이제 불경기일 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좋아진 강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리세션, 뭐 또 저는 이제 뭐 큰 리세션보다는 마일드한 리세션,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미증시는 15,000포인트 정도 전후.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이 저점이 한 번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번 정도 더 이탈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거예요. 높냐 낮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꼴렁꼴렁 하다가 다시 한번 콩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배팅을 해야죠. 와주면 땡큐죠. 싸잖아요. 그죠? 이럴 때 배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서 팔아도 그것도 많이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 중간에서 요 웨이브 안에서, 웨이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원화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김프는 일단 3% 정도 붙어 있습니다.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도 김프가 3%더 붙었다는 건 편하게 들어가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볼벤 하단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반등성도 진행이 됐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꿀렁해서 한번 조금 빠져주는 그림 증강하고, 여기서 이제 8천만 정도에서 다지면서 이렇게 슈팅이 반등 나올 때 거래가 붙으면, 이렇게 나오면 요때가 배팅이다. 그래서 광복절을 살짝 전후해서 배팅 포인트가 나와주면 요때는 신뢰성이 좀 높고, 그래서 그때는 또 한 8,600, 700 정도, 1차 정도, 그죠? 그때는 알트가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많이 가면 9천만원까지 이렇게 목표를 형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간단 말인가요? 이렇게 단순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렇죠? 움직임을 체크하시면서 요런 부분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액션을 취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확 밀어버린다면 반등 나오고, 설명해 드렸죠, 지난주에. 토요일인가?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확 돌려버린다면 전략 요거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보는 겁니다. 매수가 안 되면 그냥 가버린 차트는 이런 상태는 그냥 놔줘야 돼요.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섬세하게. 그죠? 8,400만원이니까 8,800만원까지 가는 걸 못 잡으셨어도 8,400이면 그래도 5%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뭐 아쉬우면은 아쉬운 대로 발 하나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뭐 1,000만원치 투자를 하신다면 1, 200만원 사놓고 중간에 몇십만원씩 움직이는 거 신경 안 쳐도 된다고.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증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됐죠? 뭐 제타체인이나 이런 애들 보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애들 또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물리목이 쿵 떨어지면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 정도 살짝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취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근데 이번 주는 뭐 크게 팍팍팍 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눌림목을 좀 노리는 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눌림목을 노리는 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플로우 777이 숫자가 참 예뻐가지고 한번 당겨 봤는데 그냥 꼬라 박아버렸어요. 살짝 올라갔는데 팔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개수를 조금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매매를 해가지고 개수가 좀 늘어나서 그냥 지금은 그냥 같이 두들겨 맞으려고. 나중에 또 뭐 그냥 쭉 빠져버리면 뭐 그냥 가만히 두들고 말고 있다가 뭐 한 500원까지 열어두고 나중에 여기서 물타기를 해버리든가 그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손해가 나도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저 S&P 숏을 첫 번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100몇십만 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금 그걸로 담보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또 S&P에 대한 그 부분 또 선물로 해서 수익이 좀 거기서 나고 있거든요. 그걸 요걸 떼울 겁니다. 떼우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또 이렇게 고점에 대한 신호가 정확하게 등장을 하면 팔아가지고, 맞죠? 팔아가지고 또 개수를 늘리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량을 늘리는데 포커스를 두는 매매를 할 거다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 물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하거든요. 근데 많진 않겠지. 뭐 5% 정도 남짓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또 제법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물타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매매를 하면서 계좌에서 좀 늘렸다 줄였다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각다 잡힌 것만 들고 가버립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손해가 안, 저는 거의 물리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굳이 플로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더 좋은 종목 많으니까 꼭 보시면 되겠고, 저는 코인 중에서는 이제 플로우를 그냥 이렇게 좀 안정적인 파동이 움직이고 있는 알트코인이라서 그렇게 해보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오스도 좀 그냥 제 취향, 그냥 고취향, 이오스는 취향이라기보다는 고집. 25년 스타트가 정말로 일어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눌림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튀어오르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 주는 다지면서 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올 거냐, 이렇게 다지면서 가는 그림이 나올 거냐, 두 가지 변수에서 둘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매수를 조금은 이제 지양하시면서, 그죠? 지양하시면서 이 작은 흐름에 대한 돌파 타이밍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광복절쯤에서 이제 상승 쪽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광복절쯤 이제 반응성을 좀 결정하는 단기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아니라면 밑으로 밀어버리면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고 들어갔다 반등 먹고 다시 탈출하면 되니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패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되게 복잡한 조정파의 국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맞추고자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런 것들 보면 8,400만에 딱 정체되는 것도 신기하고 8,800만에 딱 조정 나오는 것도 신기하죠. 이런 것들은 엘리엇 파동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피부아치만 될 줄 알아도 그냥 바로 탁탁 나오거든요. 보실게요. 한번 보실게요. 네. 쉽죠? 네, 1대1. 이런 것들은 딱 나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8,800만원 자리가 또 이번 앞에 저항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또 있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상하기 좀 쉬운 부분이었었고, 그러니까 8,800만원에서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예상하기 쉬운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 이제 스캘핑 숏 타이밍이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은 어째 타점이 여기랑 요 웨이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작은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왔을 때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신뢰성이 좀 높은 거지. 요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빠지면 액션을 하면 되는 거라. 그 전까지는 또 그냥 정리해놓고 여기 물량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물량 적당히 여기서 정리해놓고 8,800만원 정리해놓고 못하시면 요 운봉에 정리 대충 해놓고 여기서 이제 정리했다면 발 하나 슬쩍 넣고 발 두 개 슬쩍 넣고 오래 빠지지 않게 발목만 넣고 나중에 들어주면 여기서 담 뛰어 들어가 보고, 만약에 밀어버리면 그때 또 뛰어 들어가 보고 이때는 또 뛰어 들어서 완전 빠져 죽으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아마 이거는 여기는 제가 보기엔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단이 있어야 되는 존이란 말이야. 그죠? 됐죠? 그러니까 뭐 빠져주면 땡큐인 거라. 싸게 주면 또 저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싸지면 땡큐죠. 뭐. 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한 주도 힘찬 한 주 되시고요.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